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시장 탄생 후 오늘 첫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연방 빈곤선 산출 방식 개정안이 발표돼 이에 따른 복지 수혜자 축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추진 중인 새 이민 법안에 전자 고용 인증 의무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직원들의 오버타임 수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교통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인천공항에서 적발되는 마리화나 반입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홀에서 오늘 주민과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타운은 현재 진행 중인 타운의 행정을 설명했고 주민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인시장 탄생 후 첫 번째 타운홀 미팅, 참석자 모두가 만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시장과 3명의 한인 시의원, 그리고 한인 주민들. 오늘 오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은 온통 한인들로 가득했습니다. 크리스 시장이 취임한 지 5개월여. 주민과의 소통을 약속한 시장의 공약 실천입니다. 크리스 시장은 한인 직원 채용 등 타운 행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타운의 모든 행정 작업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저희 타운 미팅이나 이제 플래닝 보드 이런 데 와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lead by example이라는 말을 저는 쓰고 싶은데 우리 한인들이 먼저 lead by example, 먼저 앞서서 모든 일을 잘 추진해 나가. 주민들도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쏟아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과 미터 파킹 어려움 등 주차 관련 지적이 많았고 듀플렉스 건설로 인한 타운 개발 문제, 그리고 타운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린다면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모든 그 잘못된 일이 하나하나 좀 시정이 차츰차츰 돼서 정상적인 정말로 정의로운 그런 타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문제가 정의라는 그 얘기 하나에 국한되지 않나. 펠팍타운 정부는 오늘 한인들과의 미팅에 이어 타민족 주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지역 상인들, 또 건물주들과 대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한인 정치인들과 한인 주민들이 한국어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타운홀 미팅. 참석한 주민의 진솔한 한마디에 참석자들이 박수로 공감했습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의 일환으로 보이는 연방 빈곤선 산출 방식 개정안이 발표돼 이에 따른 복지 수혜자 축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매년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 조정하는 연방 빈곤선 산출 방식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최소 식비의 3배와 세전 현금 소득을 비교해 연방 빈곤선을 산출해 2018년 기준으로 4인 가족 연방 빈곤선은 25,900달러로 책정됐지만 개정안은 연쇄 방식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해 연방 빈곤선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생필품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들이 그보다 값이 싼 대체 상품을 구입해 사용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물가 인상률보다 연방 빈곤선이 더디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방과 주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그만큼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빈곤선으로 결정되는 복지 제도는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학교 급식 프로그램, 아동 건강보험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방관보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이 추진 중인 새 이민 법안에 전자 고용 인증 의무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안의 시행으로 미국 내 전체 이민자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제러드 쿠쇼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발표한 새 이민 정책에는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신원 조회 시스템인 전자 고용 인증 사용을 전면 의무화하는 정책이 포함됐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쇼너 선임 고문이 발표한 새 이민 정책이 전체 이민자의 수를 줄이지는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전자 고용 인증 의무화 방안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해 6월 전자 고용 인증 의무화 방안이 포함된 국경 안보와 이민 개혁 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됐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국 1,800만여 고용주 가운데 150만여 고용주가 전자 고용 인증 시스템에 등록해 450만 개의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 81명은 지난 10일 의회 회계감사국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급증한 이민 적체 케이스에 대한 특별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직원들의 오버타임 신청이 사기성이 짙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교통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MTA 경찰이 지난주부터 직원들의 오버타임 수당 수령과 관련해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쿠오모 주지사는 MTA의 수사를 지지하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직원들의 오버타임 수당 부당 청구는 사기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MTA 직원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은 2018년 13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억 달러가 늘어났는데 한 시민단체가 늘어난 시간 외 근무 수당이 MTA 예산 적자의 원인이며 일부 직원들의 부당 청구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패트릭 포이 MTA 회장은 지난 10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직원 5명이 시간 외 근무 수당 규정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명령했습니다. 뉴욕시 교통노조 존 사무엘슨 위원장은 경찰을 동원한 진상규명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 같은 처사가 지나치다며 표이 회장을 비난했고 쿠오모 주지사는 이 같은 노조 반응에 노조 위원장이 범죄자를 감싸고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대응했습니다. 이같이 주지사와 노조 위원장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MTA와 노조 간의 계약 갱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주지사는 시간 외 근무 수당 사기 수사와 직원들과의 계약 갱신 협상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MTA는 앞으로 정확한 시간 외 근무 수당 청구와 지급을 위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관리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미국 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인천공항에서 적발되는 마리화나 반입 사례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적발된 마리화나 대부분은 북미 지역에서 출발한 여행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본부 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28일까지 마약류인 마리화나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25건으로 적발 물품만 159개에 달했습니다. 이 중 120건은 여행객이 직접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으며 나머지 5건은 특송 화물을 통해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7년 60건에 불과하던 마리화나 밀반입 건수는 지난해 242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4월까지 125건으로 올해 적발 건수는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관 측은 캐나다 등 북미를 중심으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마리화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대부분이 미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적발된 125건 중 106건이 북미 지역과 캐나다에서 입국한 여행객에 의해 적발됐으며 이어 아시아 15건, 유럽 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발 품목으로는 마리화나 카트리지, 마리화나 쿠키, 마리화나 초콜릿 등이며 특히 전자담배용 액상 마리화나 카트리지의 국내 밀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 마리화나 합법 지역에서 입국하는 항공기와 국제 우편과 특송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마리화나 제품을 구매, 소지, 사용, 배달이 적발됐을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미 전역의 홍역 감염 환자가 800명 선을 넘어서면서 미국에서 가장 홍역 환자가 많았던 25년 전과 근접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전국에서 홍역 확진을 받은 환자 75명 중 66명은 뉴욕에서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예방통제국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 전역 23개 주에서 홍역 확진 환자가 75명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홍역 환자가 모두 83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뉴욕시에서는 지난주에만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 등에서 41명이 홍역에 감염됐으며 라클랜드 카운티에서도 25명이 더 늘어 총 66명의 홍역 환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유대교 내 일부 파벌이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홍역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브루클린과 라클랜드 카운티는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도록 하고 거부 시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감염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현재까지 백신 접종 거부로 84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뉴욕주 전체에서는 현재 최소 623명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전국적으로 발생한 홍역 환자는 25년 전인 지난 1994년 기록했던 홍역 감염 환자 963명에 120명 차이로 근접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낮춘다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이길 것이라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늘 그랬던 것처럼 장사에서 그들이 잃고 있는 그리고 잃게 될 것을 만회하기 위해 그들의 시스템에 돈을 투입할 것이고 아마도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중국의 금리 인하에 맞선다면 게임은 끝날 것이고 우리는 이긴다며 아무튼 중국은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하도록 연준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면 미국 경제가 로켓처럼 상승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관련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지난 10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로 소비 지출이 위축될 경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과 19일 개최됩니다. 예금 이자 상승과 치열한 예금 확보 경쟁 등에 힘입어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은행들의 10만 달러 이상 고객 예금 계좌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공개한 2019년 1분기 예금 현황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등 뉴욕 일원에서 영업하는 10개 한인은행 내 10만 달러 이상 예금 계좌의 규모가 84억 781만 4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8년 1분기에 비해 1년 사이 무려 18.45% 증가한 것이고 전분기에 비해서도 1.75%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1분기 현재 10개 한인은행들의 10만에서 25만 달러 예금은 22.62%가 증가한 51억 1,031만 6천 달러에 달하며 25만 달러 초과 예금은 12.50%가 늘어난 32억 9,749만 8천 달러입니다. 이처럼 한인들의 뭉칫돈이 은행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이유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연방 기준금리의 연이은 인상에 따른 예금 이자 상승과 타주 한인은행들의 뉴욕 진출 러시와 지점 증가 등으로 인해 치열해진 예금 확보 경쟁, 또 한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 증가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한인들의 예금을 통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여전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보입니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인은행들이 올해도 지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예금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뉴욕을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워싱턴 DC 거주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20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주거비 등 거주 여건에 따라 미국 대도시의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20로 인상하며 시애틀 거주 근로자는 최저 시급 $18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또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컨텐츠를 검사하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 시급 $22를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최저 시급 인상은 미 의회와 정치권에서 거대 테크 기업들이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발표된 것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거대 IT 기업의 해체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최저시급 인상은 최근 아마존이 물류기지 근로자 최저시급을 11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한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미국 내 전통적인 대형 할인점인 월마트는 물류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11달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LA 국제공항에서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운반하려다 체포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국제공항 경찰국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공항에서 마리화나 밀 반출 혐의로 체포된 건수는 101건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16년에 비해 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체포 기록을 분석한 결과 마리화나 밀 반출 적발 건수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기 전보다 16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범죄자들의 수법이 대담해졌고 처벌 수위가 약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교량 철거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번 주 동안 혼잡이 예상돼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LA 국제공항 측은 6번 터미널과 주차장을 연결하는 교량을 철거하는 작업으로 인해 오는 19일까지 6번 터미널 진입 차선 일부가 차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는 19일 오후 8시부터 센츄리와 라시에네가 그리고 맨체스터 블러바드 등 LA 국제공항 인근 405번 프리웨이 진입로도 통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2019 회계년도에 난민 유입을 3만 명으로 제한한 가운데 뉴욕 업스테이트, 유티카, 시라큐스, 버팔로 등이 난민 유치를 위해 일자리 광고를 게재하고 영어, 숙박 서비스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난민 수가 감소하면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게 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연방 텍사스 남부지검은 휴스턴, 파맨구 옐로그룹의 트랭레 구엔 변호사 등 96명을 결혼 이민 사기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결혼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오길 원하는 베트남 이민자들로부터 건당 5만에서 7만 달러의 돈을 받고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가짜 결혼 앨범과 세금 서류, 유틸리티 서류, 직장 정보까지 모두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 등 44개 주가 대형 제약회사인 테바, 파이저, 노바티스, 밀란 등은 HIV 치료제와 엘러지약, 중성지방치료제, 항생제, 피임약, 항우울제 등 100여 종의 복제약 가격을 담합해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담합을 통해 일부 약품 가격은 최대 10배까지 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이 제기된 후 피소된 테바 제약사는 일부 복제약의 가격을 16% 인하했습니다. 15일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 서머 콘서트에 출연하는 BTS의 공연을 앞두고 센트럴파크 인근은 일주일 전부터 몰려든 팬들이 텐트를 치고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 당국은 트위터를 통해 안전을 위해 도심에서의 캠핑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원 인근에 텐트를 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지난달 NBC 방송에 세러데이 나잇을 통해 컴백한 BTS를 보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몰려든 팬들로 NBC 인근 락커펠러 센터에 노숙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영상 18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영상 12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오전에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되며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